안녕하세요. 내부그룹탁입니다. 2023년 개묘년 각 일주별로 랜덤하게 사주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7번째 시간 이모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모일주는 천간의 임수와 지지의 오화를 두고 나란히 물과 불이 같이 결합한 형태의 일주예요. 그래서 임수가 오를 만나면 정제죠. 예, 정제고요. 그래서 12운선상으로는 태 형태로 들어와요. 태는 음의 기운이지만 뭔가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작은 기운 그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비롭고 무한한 잠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운이죠. 그래서 일지의 정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제가 태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물이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재물을 다른 데 있어서 다른 기운도 많이 있겠지만 좀 더 조심스럽게 침착하게 접근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화기운이 정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금전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일주의 시장관을 잠시 살펴보면 병기정이잖아요. 병기정인데 병은 편제고요. 기토는 정관, 정화는 정제예요. 그래서 지장간의 구성을 보면 편제 정제가 같이 들어와 있고 그 가운데 정관이 끼어 있어요. 그 각 지장 간의 날수를 한번 보면요. 병기정은 10일이거든요. 10일이고 기토는 9일, 그 다음에 정화는 11일이에요. 다른 12지지에 비교를 해본다면 나름 밸런스가 갖춰진 형태로 배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편제 같은 경우에는 임수 병화가 오화를 보면 제왕이고요. 그다음에 기토가 오화를 보면 걸록이에요. 그리고 정화가 오화를 보면 걸록이죠. 그래서 기운 자체는 굉장히 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2023년 개묘년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개묘년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수는 임수에게 겁재가 되겠죠. 겁재가 되고 그다음에 임수 이 묘목 같은 경우에는 임수는 상관이 되죠. 상관이 12운선상으로 사로 들어와요. 좀 특이하죠. 완전히 음은 아니지만 거의 쪽에 가까운 양이죠. 양 형태로 들어오고요. 그 지장간을 살펴보면 갑을이잖아요. 그래서 식신상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장간끼리의 관계를 한번 살짝 보면요. 충하거나 합하는 걸 먼저 한번 본다면 갑기합이 되겠죠. 그래서 기토 정관 기토와 식신 간목이 만나서 합이 되는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 위에는 뭐 합이 되거나 축이 되거나 뭐 그런 관계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지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지지 같은 경우에는 묘파죠. 묘파는 충의 약간 하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파라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니고요. 보면 나무와 불이 만난 거잖아요. 나무와 불이 만나면 나무가 불에 땔감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그 불이 일어나는 곳에 만약에 바람이 분다면 불길이 훨씬 거세지겠죠. 그래서 오화 자체가 뭔가 활동적이고 내뿜는 기운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좋은 쪽으로 발현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뭔가 자신을 뽐내고 뭔가 교만스럽고 그런 기운으로 발현이 된다면 자칫 잘못해서 자신의 힘을 믿고 아집에 빠진다든지 또는 재주를 막 뽐내다가 다치는 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이 묘란 자체가 도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오도 도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묘는 봄을 상징하고 또 특히나 내년 봄쯤 해서 오화가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화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박이라든지 뭐 궁금횡령 또는 유흥, 그다음 애정사 같은데 말려들어서 뭔가 구설수에 오르거나 관제 구설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겠고요. 그래서 뭐 체면이나 명예를 이렇게 잃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 글자를 보면요, 천간에 임수 개수는 둘 다 물이잖아요. 물기운인데 이 두 개가 서로 만나는데 겁재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잘난 사람의 상관 기운이 나의 나를 생하는 형태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윗사람, 뛰어난 사람의 어떤 조언이나 그런 데 있어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 충고들이 나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니, 다른 주위의 상관들이나 친구, 동료, 직장 선후배들의 어떤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 천간의 수기운이 수생목하고요. 그 상관으로 내려와서 다시 묘목 상관은 다시 목생화하는 형태. 그래서 이 굉장히 센 수기운의 생을 받은 이 묘목은 기운 자체는 약해졌으나 이렇게 센 기운의 생을 받으니 기운이 세지겠죠. 그러면 이 센 기운은 다시 바람과 함께 오화의 땔감이 되니까 재적인 성취는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현재 정제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일주를 놓고 보면 인물주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 정제 같이 있으니까 쟁제잖아요. 쟁제가 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첩을 든다고 하고요. 그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남자가 관이니까 남자를 생하는 인성의 역할을 하는 거는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시어머니 정도 되겠죠. 시어머니의 입김이 세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봄바람이 특히나 묘목이 오기 때문에 봄바람이 불면 애정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이 있는 사람은 첩을 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물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람둥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풍류를 즐기고 그 선을 넘지 않는다면 굉장히 인생의 어떤 인생을 즐기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임무일주한테는 재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러나 어떤 관제구설이나
이성적이면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몰주 자체가 딱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천국이죠. 왜냐하면 천간 수기운과 지지의 불기운은 솟아오르는 기운이고, 수기운은 가라앉는 그런 내려가는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니까 이 가운데 경계선에서 뭔가 미지에 대한 탐구, 그런 적극적인 호기심, 또 굉장히 또 지혜롭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임수를 천간에 깔고 있기 때문에, 예, 지혜롭기도 하고 또 머리도 굉장히 총명하죠. 그래서 사회생활이든지 하실 때 굉장히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호의적이고, 또 이렇게 평판도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호기심적인 부분을 일적으로 이렇게 환원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풀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모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일주를 결정하도록 할게요. 자, 주사위를 한번 굴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한번 3, 2, 1, 3, 7이 나왔네요. 자, 3, 7. 3이면 갑을 병하고요. 7은 자축 인묘 진사오 오네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일주는요, 병오 일주가 되겠네요. 자, 병오 일주와 함께 2023년 개미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